첫 방송 이야기. 본방송으로 첫 방송이었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때 얘기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뭐 공사 얘기하면서 뭐 조금 궁금해 하실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좀 얘기 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냥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콘크리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히 그냥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버린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땅을 파고 나면 흙 상태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림을 치고 그다음에 기초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 거푸집이 먼저냐 철근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약간 기초랑 그 기초 친 이후에 상부에서의 과정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려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끼리 설명을 서로 다르게 알아듣고 그래서 방송 나간 걸 들어보면 더 듣는 사람은 더 헷갈릴 것 되는 같은. 네, 그렇게 좀 나갔었죠. 기초를 위해서 이제 그 거푸집을 설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철근을 같이 조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굳어지고 나면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기둥이나 벽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철근을 먼저 조립을 해요. 철근 먼저 조립이 다 끝난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이제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공사의 편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보통 이제 뭐 아시바, 비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건물 외곽에다가 쫙 두르고 야시바가 일본 말이죠. 아시바. 일본 말이죠. 그렇죠. 그게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뭘까? 비계. 비계. 철골 비계인가? 네. 철골 비계가 그거랑 그거를 똑같은 그렇게 건가? 되겠죠. 네. 보통 우리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보통- 일본어들은 그런 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비계라고 부르는 게 그 한자를 일본어로 읽었을 때 발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걸 한자로 썼을 때 발음은 그런 지금 말하는 비계, 아시바 이런 관계인 우리나라 거죠.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뭐 안전바 뭐 이런 게 되나? 비계. 근데 비계라고 배웠던 것 그래요? 같은데? 비계가 저 예전에 그 뭔가 아시바를 주문할 일이 있어서 네. 찾아봤는데 비계가 날빛장가에 계단할 때 쓰는 네, 개장가? 보통은 건물 그렇게 외곽에 되는 이렇게 걸로 철골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붙여서 만드는 네. 그건데 가설로 만드는 격자, 그런 그 거. 동그란 그 원형 파이프로 돼 있는 격자 틀 같은 것들 아마 주로 보실 텐데. 비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받쳐놓는 용도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외곽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안에서는 한층 올라가면 이제 그 동바리를 설치를 쫙 해서 똑같은 그렇죠. 형태. 굳을 때까지. 네, 굳을 때까지 계속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 위에서 이제 계속 층층층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동발이라는 게 아래층에서 보면 천장을 받치고 있는 받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받치고. 촘촘하게 쫙 받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는 음. 걔를 철거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비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지붕 공사할 때까지 그대로 놔둬요. 예, 바깥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외장 공사할 때도 그렇고 지붕 공사할 때도 그렇고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되죠.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시공 순서는 그 정도로 다시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번에 조금 깔끔하게 더 정리가 된 것 같죠? 그렇다고 믿자. 그리고 그때 얘기를 안 했던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주택에 쓰이는 게 벽식 구조랑 보호 기둥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때 조금 헷갈려 하셨던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그래서 주택에는 그 두 가지 구조가 다 주로 쓰이니까. 그렇죠. 많이 쓰이죠. 웬만하면은 그냥 벽식 구조로 하죠. 벽이 구조체인 거죠. 네. 벽이 구조체이고 그 위에 슬라브라고 하는 바닥판이 얹어지는 개념이고 그 기둥 보구조는 기둥하고 보가 힘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가로 부재고요. 이어지는. 기둥은 이제 위에서 내리 누르는 걸 잡아주는 이제 세로 부재. 그래서 기둥 보호 구조에서는 그 기둥과 기둥 사이, 보와 바닥 사이가 이제 힘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면을 뭐 창을 크게 뚫는다든지 전창이 이런 뭐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면 그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그 아파트에 균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예전에 제가 그냥 사담으로 이진호 소장이랑 얘기할 때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그냥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택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죠. 콘크리트가 그게 오래되면 그 굳으면서 그게 그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건조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계속 일어나요.
그럼 그게 완전 처음에 다졌을 때 완전 바짝 정말 수분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마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말라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균열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죠. 그게 구조에 힘 받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없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균열은 괜찮아요.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의 균열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구조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또 어느 될 부분에 수는 있는데, 생기며 그렇죠. 어느 네. 정도 크기로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 벽지를 바꾸려고 벽지를 뜯었는데 방 안쪽에 균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봤는데 바뀌니까 그런데 안쪽에서 그 균열이 생겨서 막 가루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벽지 다시 바르면 돼요. 똑같아요. 그 좀 전에 얘기한 근데 어쨌든 아파트도 벽식 구조. 그쵸. 아파트도 벽식 구조가 편한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네, 기둥식하고 그건 혼용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그런 주상복합 기둥이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도 그냥 기둥 올려서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벽 있을 수 중에 있어요. 벽 있을 수는 중에 있겠지. 어느 거는 어. 못 잘 박히고 어느 건 안 박히고 그래요. 그거는 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벽식 구조가 아니고 기둥부 구조라고 해도 어느 벽을 만약에 뭐 콘크리트 시멘트를 부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서 만들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못 박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구조체가 아니더라도. 그럼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뭐 구조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도면을 보면 알 수 있죠. 도면을 봐야지 네. 알 수 있는 거. 설계를 하면 도면이 나올 테니까 그 도면에 구조 도면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벽식 구조로 된 벽은 철거하기 힘들다는 거.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할 완전 때. 힘든 건 아니고요. 그 또 어느 정도 구조 검토 받아서 그쵸. 하는 구조 경우도 검토를 하면은 있죠. 어느 정도는 그 벽을 헐어낼 수 있다라는 바닥 나와요. 같은 것도 바닥이나 보 같은 것도 좀 헐어내고 싶을 경우에 구조 보강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뭐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렵다는 거. 쉽지는 않죠. 네. 그 정도로 철근 콘크리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철골 구조도 얘기를 했었죠. 철골 구조는 사실 철골 구조랑 목 구조는 우리가 얘기를 빠뜨리거나 뭔가 되게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딱히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생각났던 게 네. 철골이나 목 구조도 아까 네. 철근 빼먹듯이 그렇게 빼먹을 수 있는지. 철골 구조. 그러니까 철골 구조 철근 뭐 콘크리트는 그거는 콘크리트 쉽지 안에 않아요. 숨어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건 쉽지 않죠.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건 네. 어려울 것 같아. 만약에 경량 철골이면 가능하려나? 아니야 경량 철골도 뭐 계속 필요한 각 파이프 두께가 있고 그러니까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간격도 정해져 빼는 있고. 순간 확 보일 것 같아. 티가 확 날 건데. 어디 가서 봤는데 간격이 요 정도였는데 한 30cm 간격인데 어디가 자기가 하는 거 봤더니 한 60cm 간격으로 하더라. 눈에 확 확 보이잖아. 들어오잖아요. 그때 목 구조 몇 cm라고 했죠? 40cm?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거랑 맞춰서 경량 철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해주면 철근 콘크리트로 안 하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가 되게 안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썼고 아무튼 그때 댓글 달린 것 중에 철골 구조 H빔이랑 I빔이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 되게 쉽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단면 사실 잘라서 그거 이상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H처럼 생긴 거고 I처럼 생긴 I 대문자 소문자 아닙니까? I 대문자라서 아래 위로 뚜껑 있는 거 있잖아요. 발 있고 뚜껑 있는 I자. 그러니까 이게 때 I처럼 그 보이면 I. I자를 잘 보시면은 위에서 눌렀을 때 힘을 버티기가 좋게 생겼어요. I자가 위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위아래 세웠을 때 대문자 I를 생각해 보시라고. 대문자 I. 대문자 I를 보면은 폭이 좁고 가운데가 길고 높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눌렀을 때 힘을 받치기가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에 많이 쓰죠. 철골 구조에서. 그리고 H는 기둥에. H는 거의 뭐 정사각형처럼 생겼잖아요. 뭐 사이즈도 뭐 250, 300 뭐 요 정도 수준이니까. 기둥에 주로 쓰는 거죠. I빔과 H빔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I자와 H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통용해서 써요, 그냥. 네. 영어를 먼저 배워야겠네. 요즘에 유치원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알파벳? 영어 몰입 교육. 어린이집. 네. 네. 정리하고. 네. 그리고 저희 구조 어쨌든 그때 다 했으니까 구조별로 지어진 주택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사진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골 주택 뭐
목조주택 이런 것들 철골, 사례들을 경량철골 주택을 저번에 올렸었죠. 아니 그때는 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조만 올라간 구조만 올라간 거를 음. 올렸는데 실제로 지어진 집 사례 같은 거 하나쯤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페이스북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예. 그동안 타임라인 할 때 우리가 했던 얘기들 중에 뭔가 추가하거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거나 했던 얘기가 있었을까요?